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균형 정도를 측정한 결과 경상북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발생 지점 인근 출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주 양남면 나아해변에서 문무대왕면 동길해변을 잇는 탐방로 조성공사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동해안 해파랑길 경주 구간 연결과 탐방로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6월 개통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잘 이뤄진 도시는 어딜까요?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균형 정도를 측정한 결과 경상북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과 삶, 균형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 워라밸. 개인 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워라밸이 가장 좋은 도시는 어딜까? 고용노동부가 일과 생활, 제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측정한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전국 평균 수준인 10위였습니다. 일생활 균형 지수 점수 상위권 도시를 살펴보면 부산은 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워라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서울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와 육아휴직 사용 등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했고 세종은 초등 돌봄 교실 이용률과 가족 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경북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전국의 일생활 균형 평균 지수는 54.7점으로 지난 2020년 조사보다 1.3점 높아졌는데 경북은 오히려 0.6점 떨어졌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과 생활, 제도 분야는 전년보다 점수가 높아졌거나 같았지만 관심도 부문에서 1.5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홍보와 가족 문화 관련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다른 곳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서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 경상북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경북도의 부족한 관심이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겨울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인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송효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겠어야죠. 쪽방상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대구 야생조류에서 고병어성 AI가 검출된 것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만으로 대구시는 발생 지점 인근의 출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합니다. 대구시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 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선에서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대구시 8개 구구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10일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 지역 대형마트는 2월 13일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을 쉬게 됩니다. 한편 대구 지역 마트 노동자들은 13일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도 일요일에 쉴 수 있게 해달라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주 양남면 나해변에서 문무대왕면 봉길해변을 잇는 탐방로 조성공사가 다음 달 착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동해안 해파랑길 경주 구간 연결과 탐방로 시설 보강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탐방로 조성을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완공과 함께 해파랑길 경주 전 구간이 개통될 전망입니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750km 구간의 걷기 여행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증가한 취업자 수 81만 6천 명 중에 절반이 넘는 45만 2천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는데요. 50대는 19만 6천 명 증가했고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1만 2천 명 그리고 4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더 아쉬운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퇴직금과 유급 연차 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안 되는 일자리의 근무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데요.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공사도 조금 해갈된 것 같고 미세먼지도 좀 거친 것 같아서 좋아요. 지금 도로가 많이 녹았거든요. 그래서 걷기가 좀 많이 편해져서 지금 되게 좋아요. 경북교육청과 영양군이 영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차장은 오는 2025년 초에 준공될 예정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면 이상의 대형 공영 주차장이 건립되는 사업은 이번이 경북에서 처음입니다.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영양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고 주변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성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국떡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 선물에 포함됐습니다. 선물은 각계의 원로를 비롯해 호국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15,000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선물용 떡국떡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쌀은 일품벼 품종인 의성진 쌀로 다인 농협에서 납품했으며 납품 물량은 20kg들이 700%, 3,600만 원 상당입니다. 의성군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펫월드를 무료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기간 동안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비롯해 반려견 행동 상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만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펫월드 입장일 기준을 적용해 21일과 22일은 대형견, 23일과 24일은 중소형견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착공한 경주 신농업 혁신타운 기반시설 공사가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은 경주시가 스마트 농업 실현을 목표로 1단계 기반시설, 2단계 과학 영농시험포, 3단계 농업 테마공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반시설 외에 아열대 온실과 시설, 노지 교육장이 완공됐으며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임대 농장 등 필수 시설은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42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미래형 사과원 조성, 농업 중장비 자격 취득 지원, 약용작물 분야 기술 교육 등입니다. 사업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문경시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법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는 문경시 산업협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영천시가 금호강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국고보조금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이 사업비로 오는 2025년까지 금호강 상류 지역인 창구동과 문회동, 완산동 시가지 일대에 장치형 비점 오염 저감시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치형 비점 오염 저감시설은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비가 올 때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 장치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영천시가 보현산댐 출렁다리 설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9일 보현산댐 인도교 공사 현장 일대를 찾아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폈고 공사 관계자에게 보안 사항과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